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군사적 충돌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공습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원유 공급 불안과 가격 급등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시장 중요한 변수로 중국 양회 개막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위기가 이달 말까지 소모전 성격으로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이란 사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장기화 우려는 없는지 등 이번 시간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둘러싼 사실의 관계에 대해서 경제연구소, 피나클 경제연구소의 장재철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 군사 작전 이후 뉴욕 증시에는 사실 충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우리 증시의 이 코스피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먼저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비교적 큰 충격을 받은 이 배경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큰 특징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큰 매도를 기록했죠. 현물 시장에서 5조 3천억 달러, 3천억 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또 1조 이상을 매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 시장 내에서의 그 위험 회피 성향이 작용하는 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아무리 미국 시장이 오늘 새벽에 혼조세로 마감했다고 하더라도 중동으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사실 유가가 높이 올라갈수록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러한 점이 부각될 수 있는 또 리스크로 작용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반도체랑 또 현대차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또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세를 많이 하는 것은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조정될 때까지는 한국 시장의 이 변동성은 좀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중동의 군사적 충돌로 국제 유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해서 이 위협에 나서면서 에너지 시장의 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올해부터 2월 말까지 유가는 슬금슬금 올라서 약 한 10% 정도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 28일 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고 그 이후로 약 한 6% 올라서 지금 뭐 연초 대비는 12% 아니면 뭐 18% 정도 오른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가는 지금 WTI 기준으로 72불 정도, 브렌트 유지로 80불 정도 되는데, 아마도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지금 많은 분석들이 어느 정도 길게 이 호르무즈가 봉쇄될까의 문제인데, 이게 한 달이 넘어가면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의 통화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러 원 환율도 1,420원대에서 지금 1,460원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달러 강세가 되고, 아주 특별한 어떤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빠졌다는 거죠. 이것은 미 국채의 안전자산의 지위가 이제 금한테 좀 많이 밀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금가 가격은 상승을 하고 채권 가격은 빠지면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3.95%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4%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이렇게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위협이 장기화될지 그 여부가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4월부터 증산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시장의 안정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가 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중동에서의 불안이 발생을 하면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하면서 유가 안정을 도모를 하는데, 아무리 증산을 하면 뭐합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막 봉쇄가 되니까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앞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압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그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70%고요. 천연가스 경우에는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정책 금리를, 기준금리를
뭐 지금 인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수요와 또 투자가 위축이 돼서 경기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동 사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 사주다 아니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게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렸던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의 피해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중동의 정세가 좀 급변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부터 급등을 했죠. 그리고 동시에 이 국제 금값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시장이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제일 큰 것은 달러가 강해졌습니다. 달러 원환율이 1,460원대로 올라온 이유는 달러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DXY 인덱스가 전쟁 아니면 군사 이 갈등 전에는 97, 96 이러다가 지금 98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달러가 강한 상황에서 우리 원화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유의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 경상수지가 악화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에 들어오는 달러가 줄게 되게 되고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달러 원환율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값은 당초에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좀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이 좀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크게 안 빠지고 좀 위험 심리가 약간 살아나면서 다시 좀 빠졌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하게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했던 미 국채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좀 그만큼 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성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금값에도 좀 상승 압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이란 공습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100조 원 이상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네. 아주 적시에 잘 발표를 한 내용이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게 일단 금융시장이고요. 금융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그 여파로 실물 경기에 영향을 받는데 일단 시장 안정기금 100조 정도를 통해 가지고 증시라든지 아니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노력을 할 거로 보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는 중소기업들이 유가가 올라가면 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그 레벨은 제가 유가가 지금 뭐 90달러에서 배럴당 100달러 정도 올라가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는 달러 원환율이 1,500원을 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들이 좀 어렵고 시장도 변동성이 클 거로 보여서 그 정도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안정 조치들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입장과 대응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신중한 태도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라든지 또 지금 양안 문제 여기다가 중국이 미국이 그 이란 공격을 비판할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3월 말 4월 초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괜히 어떤 뭐 불협화음을 만들어서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것도 좀 원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정부는 내치에 좀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3월 5일부터 4일, 5일 양회가 열리는데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그런 경제 상황에서 대외 리스크를 굳이 어렵게 하지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두 가지 요점이 아마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양회에 있어서 경제 성장률이 이제 4%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양회 관련한 이 관전 포인트 어떤 부분이 있을지 좀 예,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성장률은 기존에 5% 유지하다가 4.5에서 5%그 중간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1개 성과 시에서 많은 그 지역에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성장이 부진하게 되니까
아주 정제에 대한 어떤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과감하게 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거라는 게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과감한 부양책보다는 구조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의 안정이라든지 좀 시스템이나 체제를 안정시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마도 성장률 둔화가 아마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아닐까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와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인한 시장 충격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